위에서 확 밀어버리면 그 아마 밀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는 체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성을 공격하는 개념을 누르하치가 바꿔버렸다 그래요. 뭔 얘기냐? 이 만주 지역에 성들이 있을 때 누르하치 집단의 기마대가 자루에다가 돌이나 모래를 채워가지고 여기에 도열을 한답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 일로 쫙 가서 선발대가 여기에 자루로서 첫 번째 길을 닦죠. 그러면 공격 준비라던 명나라가 보면 먼지만 뽀얗게 일으키고 왔다가 자루만 던지고 도망가니까 이게 뭔가 하고 얼떨결에 헤매고 있을 때 다시 그 다음 부대가 와서 자루로 더미를 쌓고 그러면 마지막 공격군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공할 만하죠? 물론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술에 의해서 명군은 누르하치 집단의 기마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싸우기도 전에 얼이 빠져버린다. 이런 그 심각한 상태로 처해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광해군의 해안이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누르하치가 이렇게 강력한 존재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던 순간부터 광해군은 자신이 그동안 취해왔던 이른바 누르하치 집단을 오랑캐로 여기는 정책을 바꾸죠. 저들도 기본적으로 전술과 전략을 이해하는 우리의 강적이다. 강적을 감정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 조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훌륭한 것이 우선 첫째,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들이 오랑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정하진 않는다. 오랑캐는 탐욕스럽다. 그러니 일정 부분 그들의 탐욕을 채워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질 자체를 내는 것을 애시당초에 막아야 된다. 이런 정책. 그걸 이제 뭐 당시 표현대로 하자면 한자가 그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미라고 합니다. 기미책. 이것은 말의 고삐, 소의 굴레. 그러니까 말의 고삐나 소의 굴레를 잡아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한마디로 요즘 개념으로 설명하면 오랑캐가 온다고 하면 막지 않고 간다고 하면 잡지 않는 것. 즉 그들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채워주고 침략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해군의 이 여진족에 대한 대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자 광해군이 외교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보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뭐 마인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선시대 역대 국왕 중에서 주변 국가의 동향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강도에서 광해군만큼 노심초사했던 인물이 없어요. 여진어 역관을 양성하고 심지어는 한족 가운데 조선으로 귀순해 온 사람들에게 여진족 말을 할 줄 아는 자들을 만주로 들여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누르하치 집단의 정보를 파악을 한다.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 정보 마인드에서 보면 한족, 조선족, 여진족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나겠어요? 누가 가장 뛰어나겠습니까? 여진족이 가장 뛰어나죠. 왜? 조선이나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사는 민족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년이 들 경우에는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축적이라는 게 있죠. 창고 속에 물건, 곡물을 쌓아놓고 배고플 때 대비해서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저축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풀을 쫓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동할 때 짐을 줄이는 게 제일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얘들에게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상대방에 대한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살죠. 남에게 약탈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상대방의 곡물을 실은 수레가 어디쯤 언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동시대의 중국 측 여진족 관계 자료를 보면
이런 기록이 꽤 많이 보이죠. 건주여진 최공 간첩. 건주여진은 간첩질에 있어서 가장 교묘하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죠. 성을 공격하려 할 때 그 성 내부에 명군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적의 상황을 알고 그보다 3배 병력을 두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정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유목민족을 상대하려면 조선 역시 저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이게 이제 광해군 정책의 두 번째 돋보이는 점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가는 놈 잡지 않고 오는 놈 막지 않는 정책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즉, 뭔 얘기냐.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때 실력을 길러야 된다. 즉, 지금은 기미책을 통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여진족의 동향을 잘 감시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작심하고 쳐들어올 경우에는 맞서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로 강병책, 무기를 만들고 성을 수리하고 특히 질풍처럼 달려오는 여진족의 철기 기마대를 막으려면 조선의 활이나 창 가지고는 안 된다. 대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외란 당시에 도입된 일본식의 조총 그리고 화포 이런 걸 만드는데 상당한 공력을 갖다가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칼이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칼을 구입할 의사까지 타진했던 것이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평소에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그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의 시간 동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광해군이 외란 직후에 명청 교체라는 상황에서 취했던 여진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해군은 왜 그렇게 다른 역대 임금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 마인드를 가지고 여진족을 이렇게 밀고 땡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까? 그건 역시 뭐 덕분이라 그랬습니까? 외란을